취업코치 박세용입니다. 자, 삼성 자기소개서 3번 항목까지 왔습니다. 3번 항목 먼저 읽어볼게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자 작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까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 내가 우리 사회에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중에 여러분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이 자기소개서 항목은 오랫동안 이제 변하지 않고 나온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하면서 꼭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 나는 개발 쪽이니까 나는 반도체 이야기만 할 거야. 나는 땡땡 분야니까 땡땡 관련된 이야기만 할 거야. 그래서 너무 한정 짓지 마시고요. 분명히 다양한 사회 이슈라고 했지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슈를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관심사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많이 읽었거나 아니면 또한 신문을 많이 읽으면서 비판적 사고 시각과 대안 능력을 많이 길렀다면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들을 설명해 줄 건데 문장력이 좋지 않다면 이 소재를 선택할 때 상중하가 있다면 중하 정도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럼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2020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코로나 전 세계 영향을 이건 누구나 쓰겠죠. 네, 이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배민 사건이 있겠죠. 배달의 민족.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문화, 종교적인 이야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냐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괜찮냐, 이게 종교의 자유냐, 이게 집단 이기주의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또 5G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여러분이 지원하는 삼성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반도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가 1번 항목을 설명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 세계의 어떤 기술력을 볼 때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전 세계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또 3위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브라질 같은 굉장히 많은 인구의 분포를 갖고 있는 국가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또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자,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고령화나 저출산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N시대, Z세대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시사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푸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3번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내가 가장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에 관련된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슈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이슈를 먼저 찾아요. 예를 들어 배민 사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배달의 민족의 배민 사건의 수수료 문제의 팩트는 무엇이냐? 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이 팩트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팩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쓸 때는 이 기업의 입장,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소비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앱을 이용하고 있는 점주의 입장일 건데, 이 각각의 객관적인 입장을 기본적으로 써줍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지금 일방적으로도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점주 입장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들을 객관적으로 먼저 써주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영역이고, 다음으로는 그럼 뭡니까? 자, 스피커가 돼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문제점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3번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팩트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비판적 사고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근거를 통한 해결 방안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구성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잠깐 지금 말씀드린 팩트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팩트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 대안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구서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각각의 자기소개서의 항목의 분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량의 문제가 사실 우리 구직자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어떤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게 되면 본인의 생각은 없고 어디 칼럼이나 사설 같은 데서 끌어온 이야기들만 잔뜩 모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 스크랩을 누가 잘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논리 정연한 근거가 있는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평가로 이어지기 힘들겠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면접에서 그런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대안은 팩트를 20에서 30% 정도를 쓰시고 나머지 60에서 70% 내외의 글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서 정리하는, 논리로 증명하는 그런 글을 써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글쓰기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드리자면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글을 구성할 수 있는데, 서론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네, 바로 서론은 이슈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본질, 말씀드렸죠. 그 본질, 논란 속에 해당 주제가 이슈가 되는데 그런 관련된 그 이슈에 관련된 두 가지,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 이게 회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과 결론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이슈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은 땡땡땡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는 거죠. 이게 본론과 결론의 형태예요.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기법도 사실 많이 다르진 않지만 두 번째 기법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하나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 하나 선정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그냥 두 가지나 세 가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면 됩니다. 자, 위에는 하나 이야기를 풀고 또 객관적 이야기를 풀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 드린 것은 그냥 하나의 주제를 정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건에 관련된 게 최근 이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고, 이 세 가지 대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는 여기 연관되어 있는 많은 어떤 주체자들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이런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생길 건데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방법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나는 기업의 맞춤형으로도 작성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쓰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기업 맞춤형으로 작성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현재 상황에 관련돼서 기업의 경영 이슈와 상관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 설명과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죠. 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2019년, 2020년 4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부품들을 전 세계에서 공수해 오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완성품에 관련된 부품 하나가 없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조업이 중단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에 기업과 직면한 사항들이죠. 또 연결돼서 베트남 입국 제한에 관련된 삼성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기업인데 입국이 제한돼서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이런 것들도 코로나 상황과 연결될 수 있겠다. 또 제조 기주국이 집중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기업의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팩트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제안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니까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주장이 궁금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대안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가속화입니다. 공장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속화,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제품이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공수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지금 어떤 이 부분에 연장한다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화물들은 짐들은 사람을 태우지 않는 인수중이 아니라 화물수송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래서 앞으로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의 활성화,
장거리 노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었다라면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허브의 어떤 다양화, 편중되고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부터 분산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가 문제가 됐을 때 대체제로서의 충분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이 또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어떤 시장이 탄생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가의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국가의 GDP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많은 배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국민들의 의식이나 필요성이라는 것이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바이오 분야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다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이고 경제의 소중함, 뭐 집단의 소중함, 의료시설의 소중함 등등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떤 고객층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진행하는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또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의 가능성, 또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됐다면 현재 이런 상황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로직을 만들면 굉장히 논리 정연한 글을 또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삼성 자기소개서의 항목 3번까지 마쳐봤습니다. 3번 자기소개서 또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조합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것 또한 멋지고 훌륭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면서 3번 항목까지 마치신 여러분들께 합격의 기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